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트론, 솔라나, 리플, 월드코인, 에이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리플은 0.4%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75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리플은 오늘자로 그다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리플랩스와 또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이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까지도 이 재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원래 브래드 갈링하우스까지도 넣으려다가 이제 소송에 넣진 않았어요. 소송 대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소송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너네가 잘못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의 차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차트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리플 차트 한번 넘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봉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삼각수렴의 형태로 이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월봉보다 이제 살짝 낮은 시간봉인 일봉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 속에 상승 채널 속에 하락 채널로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수렴 패턴으로도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수렴 구간, 이 단기 수렴, 이 월봉 안에 있는 작은 수렴 구간에 상방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방을 이탈을 해주느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각자 이 저항선 구간 혹은 지지선 구간에 돌파 시 그리고 이탈 시에 지지 매물대와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상당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수렴이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816원 구간 이 수렴 상단부 구간과 유사한 매물대 저항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상단부 구간, 이 시간 전에 12월 정도 전에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816원보다는 이 고점 꼬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869원이 저항 구간이겠구나. 그럼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869원 저항선 구간과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25원 정도인데 네. 25원이면은 뭐 그래도 나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익비상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음 지지 구간까지 이격도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 쪽으로 이제 떨어진다 가격이 네. 그럼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690원 선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의 반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당장 760원 선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장선 부근을 어제자 캔들이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760원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쪽 계속해서 꼬리 기준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구간 가격대가 있어요. 네. 그럼 순차적으로 살펴봤을 때 760원 돌파 성공 시에는 770원에서 780원 사이에 또 저항 매물대가 있고요. 네. 이쪽 구간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은 이 하락채널 상단부 돌파하면은 869원 수평저항선 돌파하면은 920원에 또 수평저항선 있고요. 월봉 수렴 상단 저항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리플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려면은 제일 좋은 구간은 네. 이 월봉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혹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네.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725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690원 혹은 월봉 수렴 하단 네. 존재를 하고 있는 626원 이쪽 구간 가격대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작도 관점상 리플은 그러면 장기 관점 매수를 하기에 지금 당장은 리스크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동 평균선 관점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동평균선들 간의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리플은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 담고 있어요. 꾹꾹 눌러 담으면은 나중에 네. 폭발이 나와줄 때 더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리플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태가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인데 이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하방 기울기가 강하죠. 그럼 여기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네. 이 후행스팬이라는 보조지표를 상단 지표를 켜봤을 때 옆쪽 구간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선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캔들의 종가보다 높으면은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이고요. 네. 낮으면 하방 기울기인데 네. 지금은 이 캔들의 종가보다 낮으니까 하방 기울기인 거예요. 네. 근데 4일 뒤에 이 음봉 캔들, 이 장대 음봉 캔들을 옆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전환되는 시점에 적어도 20 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으나 지금은 하방 기울기를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재차 이 120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240 이동평균선 이 두터운 저항 벽들을 돌파를 못하면은 네. 재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후행스팬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내려가서 이 캔들을 만났을 때 매물대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네. 하방 폭발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코인이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리플의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일단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K선, 이 파란색 선이 상방 기울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상승 시그널로 볼 수가 있으나 네. 이 역별에서 나와주는 저점 신호는 신뢰도가 낮아요. 이 상승 추세에서 나와주는 저점 신호들이 신뢰도가 높고 네. 이 하락 추세에서 나와주는 저점 신호들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갱신을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이 신뢰도는 이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 신뢰도는 조금 낮다. 네. 그럼 이 상승 시그널의 신뢰도가 어느 구간부터 유효하게 작용을 하느냐. 이 241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네. 77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아까 작동 관점에서 보았었던 네. 780원 매물대 구간도 돌파를 같이 해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럼 241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방 기울기로 전환됐을 거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나와줘야지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역배열에서 나오는 신호는 좀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점을 갱신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러 갈게요. 솔라나는 1.0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9,400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네요. 이더리움 잡는 솔라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 급부상한 종목이죠. 이더리움이 7개월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위태롭다. 솔라나한테 뺏기기 전이다. 라는 업계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레이어 2 블록체인이 계속 추가로 출시가 좀 되면서 변동성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 경험 분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각각의 이 레이어 2 블록체인에서는 솔라나의 단일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이제 좋아 보인다, 매력적인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기록해 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솔라나 토큰 가치가 무려 552%가 상승한 겁니다. 가격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큰 추세는 상승 추세이나 하락 추세로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하락 추세 속에서도 상승 채널 및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는 네. 삼각수렴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만 이 수렴 상단부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지만 전고
지점과 가격 이격도가 크지 않으면은 네. 전고 부근을 돌파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수렴의 상단부를 돌파를 하고 고점 구간을 전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네. 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다시 응축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네. 이 전고 구간은 보수적인 이 꼬리 기준으로 수평 저항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21만 6,600원 선이에요. 그럼 21만 6,600원 돌파를 해주고 거래량 혹은 돌파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수렴 상단부 돌파는 진짜 돌파구나.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19만 6천원 선으로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하단부 구간을 이탈난다라고 한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17만 8천 선으로 예상이 돼요. 네.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면은 아까 상단부를 돌파를 했을 때 전고 구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렴 하단부를 이탈하면은 전저점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을 체크를 해야죠. 네.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17만 2,100원 선의 수평 지지선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럼 17만 2,100원 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혹은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작도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네. 솔라나의 이동평균선 상태는 어떻냐? 리플이랑 조금 비슷해요. 네. 마찬가지로 꾹꾹 눌러 담고 있어요. 꾹꾹 눌러 담으면은 추후에 폭발이 더 크게. 더 크게 네. 나줄 가능성이 높다. 폭발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데 네. 더 크게 나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리플이랑은 다르게 약간 긍정적인 면모가 있어요. 일단 240일 이동평균선 기울기 상반 기울기로 진행 중이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를 해줬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네.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점차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또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겠죠. 그 말은즉슨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줄 수 있다. 그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차트랑 약간 비슷해질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솔라나가 이야기네요. 네.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제 보조지표를 키고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 K선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와줬음에 따라서 단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었으나 지금은 지지 구간인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 그리고 오늘자 캔들 패턴은 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단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단기 데드크로스는 약간 무시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기 K선 과매수 구간이 있어요. 네. 근데 장기 K선이 상반 기울기 유지 중이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고 이 골든크로스 신호는 네.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단기간 내에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주게 된다면은 현재 단기적인 추세도 상승 추세였고 수렴 상단 구간 돌파 및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 이 수렴 돌파 이후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이에요. 네. 따라서 성공적으로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방향성을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까지 또 깔끔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대 생태계죠. 트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트론은 0.92%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216원으로 만들어내고 있네요. 트론이 3분기에 무려 1억 5,120만 달러 하나로 2,07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줬습니다. 이제 이 영향이 어디서 나왔나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밈코인 플랫폼의 영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밈코인 런치패드 썬펌프에서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약 8만 9천 개 이상의 토큰이 발행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트론의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 거래가 이제 3분기에 487%나 증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트론 어떻게
어떻게 차트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트론 차트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론도 큰 추세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네. 저번에 이제 226원 수평저항선 돌파를 실패를 하고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을 때 하락세 기형 패턴이 나와 주었었어요. 네. 그래서 하락세 기형 상단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 혹은 이렇게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었을 때 상단 구간 돌파를 해주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했었다. 네. 라는 것을 이전에 계속해서 발굴 종목으로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은 또 단기적인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 이 전고 구간 226.8원 정도의 네. 형성이 되어 있는 수평 저항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목표가 부근을 226.8원 구간, 전고 구간으로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큰 관점으로서 쌍봉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쌍봉 패턴으로서 조정이 진행된다면 넥라인, 즉 지지 구간인 197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197원 구간을 급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간 내에 이탈을 해요. 네. 단기간 내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또 지지 구간이 있고요. 이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또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럼 197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격도가 멀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 주는지 유무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네. 짚고 갈 수가 있겠고 트론 같은 경우에 저희 신호등 지표 구간에서 굉장히 좋아요. 이전 이 눌림 신호가 등장을 한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이 많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다만 지금은 20 고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이라고 볼 만한 매수 신호들은 현재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된 이후 이런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트론 역시도 차트 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월드코인 4.2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984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샘 올트먼, 이제 오픈 AI의 CEO, 월드코인 창립자로서는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메인넷인 월드체인, 메인넷 출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이 월드코인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겠다. 코인이라는 이름을 떼고 월드 네트워크로 리브랜딩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월드코인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월드코인 차트도 한번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기형 패턴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네. 세기 패턴 돌파를 하고 제가 이 월드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려면은 이 2,890원 정도의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저항선 구간을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줘야 네. 이제 완전한 정별로 추세 전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게 됐을 때는 2,650원 수평저항선 부근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셔라. 네. 매수를 하시고 상승 채널의 상단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2,893원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오늘자 캔들 패턴이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준다던가 아니면 내일자 캔들 패턴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쪽으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작도 관점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살펴보았을 때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과 지금 나머지 이동평균선들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커요. 네. 굉장히 멀죠. 그래가지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 중이에요. 그럼 응축 이후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재 추세는 상방으로 진행 중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120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하고 올라와 주겠죠. 네.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도 지지가 나와줄 것이고 6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20, 60, 120 이런 식으로 240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정별화가 완료가 되고요. 네. 그 말은 즉슨 이 내려오고 있는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고 네. 보조지표를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단기, 중기 K선이 하방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 지금 응축 중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평행하게 기울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 단기 중기 K선은 어쨌거나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에서 지금 등장한 신호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시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62동 평균선, 제일 밑에 있는 지지 구간인 62동 평균선 구간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 단기 중기의 하락 시그널을 해소해주는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종목인 월드코인까지 좀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트 전문가님이 지금 차트 중에 가장 괜찮은 종목 한 종목, 보석 같은 코인 한 종목을 딱 정해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에이브 되겠습니다. 에이브 현재 가격부터 또 보러 갈게요. 에이브는 0.2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1만 1,7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다른 토큰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또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그레이스케일이 이 에이브를 상대로 해가지고 투자 펀드 출시까지도 제품을 했었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이브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전별 상태이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즉슨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네. 이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후행 스팬을 켜보았을 때 내일자 캔들 기준으로 이 종가 기준인 21만 1,600원 선보다 가격이 높으면은 네. 혹은 급락이 나주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돌파를 해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다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만나죠. 응축이 진행이 되고요. 응축이 진행되면 폭발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근데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정별 구간에서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 상승 폭발이 나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단기 중기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줬어요. 근데 정배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겠고 장기 K선 저점 구간 근처에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 상승 시그널은 해소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 가능하겠고요. 네. 수능 지표에서도 보았을 때 지금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구간인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 구간에서 보게 된다면은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도 돌파를 해주었고 저항선 구간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폭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에이브 코인 가지고 오신 이유까지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코인 탐험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 않은 형태이고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못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빈 보물상자로서 표현을 해봤고요. 네. 트론에이브는 저의 뭐 신호등 지표 초록색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코인이다. 그리고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서 보물상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